문제죠. 사실은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적 관계에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악몽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어떤 민족은 무슨 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게 굉장히 그 민족의 하나의 악몽이 돼가지고 오래 갑니다.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오래되죠. 우리도 일본한테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당한 것을 지금도 꽁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항상 발산이 돼요. 언론이 또 거기에 불을 지르면은 이것은 막 정신없이 마구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중국은 우리한테 비교하면은 일본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그래도 일본보다 인구도 적고 해가지고 힘이 좀 없으니까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인구도 많고 문화도 앞선 나라가 이 일본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못할 겁니다. 만주도 먹히고 중일전쟁을 치러가지고 일본 군대한테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또 남경 대학살 사건도 겪고, 그것도 뭐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저 아편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본이 중국으로 출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특히 중일전쟁 만주를 먹고 일본이 만주를 먹고 거기에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웠으면은 그 정도에 만족해야 될 텐데, 이거 일본의 군부가 욕심을 더 내가지고 장개석의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일어난 게 중일전쟁이고, 그 중일전쟁이 결국은 태평양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원인은 미국이 일본한테 중국에서 전면 철수하라, 이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일본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수 치겠다 해가지고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일어난 거죠. 왜 일본이 중국으로 왜 쳐들어갔느냐? 도대체 일중전쟁에서,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 한들 그 중국을 통치할 거냐? 그걸 왜 했느냐? 그거 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전략 개념이 얼마나 좁은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수모를 당한 이 중국이 노택동 지도에 의해서 중국 공산화에 성공해가 통일됐다. 일본을 바라볼 때마다 그 기억이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중 관계는 한일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역사에서 보면은 외세의 침략을 거의 받은 적이 없어요. 물론 고대 일본의 건국 과정은 한반도를 건너가서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 백제 세력, 고구려 세력, 신라 세력, 특히 가야 세력이 주도해가지고 만든 게 고대 일본이죠.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유럽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을 만든 것하고 똑같은 역사적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사람들의 고향이 한국이죠. 한국. 일본 지배층, 특히 일본 지배층의 고향은 한국입니다. 그걸 일본 사람들 다 잘 알아요. 나는 조상이 백제계통이다, 신라계통이다, 고구려계통이다 알아요. 아는데 그걸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면은 뭔가 좀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세계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그겁니다. 그 민족의 생성, 민족이 만들어진 과정, 고대 국가가 만들어진 과정을 솔직하게 틀어놓지를 않아요. 영국 사람들은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영국을 점령을 해가지고 다스리다가 그 사람들 물러난 다음에 앵글로족, 색선족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지배하다가 그 뒤에 노르웨이 사람도 쳐들어오고, 특히 덴마크에 있던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점령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노르만디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1066년에 오늘날의 영국의 기초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그때 쳐들어온 윌리엄 1세 정보관의 32대 후손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은 백제로부터 받은 영향, 신라로부터 받은 영향, 고구려 가야로부터 받은 영향을 비밀로 붙여버렸습니다. 멀쩡한, 근데 이걸 안 털어놔요. 과거를 숨기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 중에 가장 이상한 게 과거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 과거를 숨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까지 들어가면은 한일 관계가 아주 재밌는 부분에 들어가는데, 그건 쉽게 말하면 백제 신라 감정이, 백제 신라의 이 원한 관계가 지금 한일 원한 관계로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강한 백제의 유민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관료층을 잡고, 그때부터 신라를, 한반도를 비판하고 욕을 하면서 생긴 원한 관계가 한일 감정의 기본에 깔려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별도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은 과거를 숨기는 나라가 됐다. 과거를 숨기면 사람이 좀 찜찜하죠. 솔직해질 수가 없어요. 과거를 숨긴다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출신을 숨기는 거예요. 출신을 그걸 깨닫고 이야기하면은 괜히 한국하고 관계에서 자존심이 상한다 이래 된 거예요. 한국의 영향력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적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다고. 왜냐면 점령당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고대 국가를 만든다 하면은 점령당한 적이 없어요. 기껏해가지고 13세기에 고려하고 몽고 군대가 두 번 쳐들어갔다가, 그것도 큐슈 지금 하카다 있는, 지금 후쿠오카 있는 데서 기각대각하다가 끝나버리고, 딱 요거 한 번,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때 손들어가지고 메가드 사령부가 와가지고 1945년부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까지 약 7년 동안 메가드 사령부의 지배를 받았다. 이게 유일한 외세의 경험이에요. 근데 메가드 사령부는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잘해줬죠.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고, 또 천황 제도를 그냥 유지하게 하고, 또 군부와 재벌의 힘을 약화시켜서 말하자면 일본을 민주화시키는 일종의 이 보모 역할을 했습니다. 메가드 사령부가. 메가드 장군의 가장 큰 공은 일본의 민주화죠. 일본을 성공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메가드 점령군 사령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고맙게 생각. 그러나 이것은 우리처럼 외세의 침략도 받고 이렇게 피눈물 나는 경험하고는 동떨어진 경험이에요.